어머니, 아이한테 TV, 휴대폰 자꾸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며느리의 메시지. 시어머니는 한숨을 쉽니다. 내가 세 자식 다 키웠는데 손주 하나 못 돌본다는 건가? 반대로 며느리도 많이 답답합니다. 요즘은 육아가 달라졌는데 어머니는 왜 옛날 방식만 고집하실까? 손주를 사이에 둔 두 세대의 마음의 갈등. 서로를 향한 사랑은 같은데 표현 방식이 달라 생긴 오해들. 오늘은 손주 육아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과 그 해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5세 김순자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7시 아들 부부가 출근하면서 손주를 맡깁니다. 어머니,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돌이 갓 지난 손주를 안고 김 씨는 미소를 짓습니다. 처음 손주를 맡기로 했을 때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 손주를 내가 돌볼 수 있다니 이보다 좋을 순 없지.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오전 10시 손주가 보채기 시작합니다. 김 씨는 자연스럽게 TV를 켭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30분 후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어머니, CCTV 확인했는데요. 휴대폰이나 TV는 아이한테 안 좋대요. 가능하면 절대 보여주지 말아주세요. 김 씨는 당황합니다. 조금 보는 게 뭐가 문제야? 우리 애들 키울 땐 하루 종일 틀어놨는데.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미역국과 밥을 손주에게 먹입니다. 우리 강아지 많이 먹어야 쑥쑥 잘 크지? 하지만 이것도 문제였습니다. 저녁에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니, 요즘은 아이 주도 이유식이라고 해서요. 아이가 스스로 먹게 해야 한대요. 그리고 소금은 절대 안 돼요. 김 씨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애를 굶기란 말인가?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낮잠 시간, 간식 종류, 옷 입히는 방법, 목욕 온도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며느리의 요구사항이 쏟아집니다. 김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나는 3명의 자식을 다 키웠어. 다들 건강하게 잘 자랐고.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걸까? 반대편에서 며느리 박지연 씨도 괴롭습니다. 32세 첫 아이를 낳고 복직한 워킹맘이죠. 아침마다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직접 키워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 맡기는 거잖아. 며느리는 퇴근 후 육아 서적과 인터넷 정보를 뒤집니다. 요즘 육아 트렌드는 명확합니다. 스크린 타임은 최소화, 당분 섭취 제한, 규칙적인 수면 패턴. 발달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어머니가 그냥 편한 대로 키우시면 안 되는데. 며느리는 매일 어머니께 세세한 요구사항을 보냅니다. CCTV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연락하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알았다. 짧은 대답 뒤로 느껴지는 불편한 기류. 며느리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상하셨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아이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고 싶은 거지. 뭐가 잘못됐어? 이런 갈등은 비단 한두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약 40% 이상이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손주 육아는 현대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풍경이 되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갈등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육아 방식을 둘러싼 의견 충돌, 서로 다른 가치관의 마찰.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핵심은 바로 사랑의 표현 방식 차이에 있습니다. 시어머니 세대에게 사랑이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이었습니다. 배고프면 먹이고 춥지 않게 입히고 아프지 않게 돌보는 것. 그게 전부였죠. 육아 정보도 많지 않았고 주변 어른들의 경험이 곧 지식이었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키웠어. 다들 잘 컸잖아. 이 말 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젊은 부모 세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육아를 합니다. 인터넷에는 수천 가지 육아 정보가 매일같이 넘쳐나죠. 어떤 건 과학적 근거가 있고 어떤 건 단지 상업적 광고입니다. 하지만 초보 부모들은 모든 정보가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 아이 성장 발달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불안한 마음에 더욱 완벽하게 통제하려 합니다. 그 결과 조부모에게 전달되는 지시사항은 점점 세밀해지고 많아집니다.
시어머니는 요즘 손주 돌보는 게 무섭습니다. 뭘 해도 틀렸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며느리는 어머니를 믿지 못하는 자신이 괴롭습니다. 어머니가 나쁜 분이 아닌 건 아는데 그래도 왠지 불안해. 두 사람 모두 손주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마음만큼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릅니다. 시어머니는 따뜻한 마음으로 키우고 싶고 며느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갈등이 시작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각 세대가 살아온 배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시어머니 세대, 그러니까 현재 60대에서 70대 초반 분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왔을까요? 이분들이 자녀를 키우던 1970년대, 1980년대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육아 정보는 주로 시댁 어른이나 친정어머니에게서 나왔죠. 우리 때는 이랬어. 예전에는 저랬어. 경험이 곧 지식이었고 그 경험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안아주고 배고파하면 먹이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 것. 복잡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방식으로도 아이들은 잘 자랐다는 겁니다. 김 씨가 키운 세 자녀는 모두 건강하고 바르게 잘 성장했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했죠. 내 육아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모든 걸 부정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이렇게 해야 해요. 김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나? 아니면 내 방식이 그렇게 틀렸나? 여기에 더해 며느리의 감시가 부담스럽습니다. 집 안 곳곳에 설치된 CCTV.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연락이 옵니다. 김 씨는 마치 감시받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사랑으로 하는 일도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며느리 박 씨의 입장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며느리 세대는 정보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임신 순간부터 육아 어플을 깔고 매일 발달 단계를 확인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지고 과학적 연구 결과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생후 24개월까지 스크린 노출은 뇌 발달에 악영향을 줍니다. 당분 과다 섭취는 아동 비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정서 발달에 중요합니다. 이런 많은 정보들을 접하면서 며느리는 생각합니다. 알면서도 안 지키면 그건 모두 내 책임이야. 게다가 요즘 부모들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큰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경쟁은 치열해졌고 사회는 더 복잡해졌죠. 내 아이만큼은 최고로 키우고 싶어. 뒤처지지 않게.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합니다. 먹는 것, 보는 것, 자는 것, 노는 것까지. 육아는 더 이상 본능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자신이 아닌 시어머니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 며느리는 불안합니다. 어머니가 내 방식대로 해주실까? 내가 없는 동안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세세한 요구사항을 보내고 CCTV로 확인합니다.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입니다. 두 세대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며느리는 정보에서 나오는 신중함으로 아이를 대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시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너무 예민해. 아이가 얼마나 튼튼한데. 며느리는 생각합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너무 무심해. 요즘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데. 양쪽 모두 상대방의 방식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뿐입니다. 김 씨의 육아 방식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충분히 좋은 방식이었고 실제로 효과도 있었죠. 며느리의 육아 방식도 틀린 게 아닙니다. 현재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이니까요. 두 방식 모두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다만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사랑은 포근함입니다. 아이를 꼭 안아주고 맛있는 걸 먹이고 웃겨주는 것. 우리 강아지 할머니랑 있으니까 좋지? 이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에게 사랑은 책임감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지금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 조금 힘들어도 나중을 위해 지금 잘해야 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어느 쪽이 맞고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맞고 둘 다 필요합니다.
아이에게는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도 필요하고 엄마의 체계적인 케어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둘이 조화롭게 공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방식을 간섭으로 느끼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방식을 무관심으로 느낍니다. 서로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사랑이라는 말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며느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규칙으로 표현합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은 계속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아, 우리는 방식만 다를 뿐 사랑하는 마음은 같구나. 이 깨달음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두 세대 모두에게 필요한 건 인정입니다. 시어머니는 인정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고 육아 방식도 달라졌구나.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른 방식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며느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경험도 중요한 자산이고 어머니의 사랑도 아이에게 필요하구나. 정보만이 전부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도 아이 성장에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했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심하게 잘못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불안해서 그랬어요. 처음 낳은 아이잖아요. 뭘 해도 불안하고 제가 없는 동안 혹시나 뭔가 잘못될까봐 걱정이 너무 컸어요. 시어머니도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나도 미안하구나. 요즘 육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몰랐어. 그냥 내 방식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지. 내 말을 들어보니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대화가 모든 걸 해결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시작이었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첫걸음이었으니까요. 그 이후 두 사람은 함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꼭 지켜야 할 핵심 규칙 3가지만 정했습니다. 스크린 타임은 하루 30분 이내. 간식은 가공식품 대신 과일이나 채소. 낮잠은 오후 2시 이전에. 나머지는 시어머니의 재량에 맡겼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도 괜찮아요. 저도 어머니를 믿을게요. 시어머니도 하나하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며느리가 보내준 육아 영상을 몇 개 봤죠. 아,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모든 걸 받아들일 순 없었지만 이해하려는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유연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방식만 고집할 게 아니라 좋은 건 받아들여야지. 가장 큰 변화는 CCTV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CCTV 확인 횟수를 줄였습니다. 어머니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야. 그리고 확인할 때도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이랑 노래 부르시는 거 봤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시어머니도 CCTV를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그리워하는 거구나. 실제로 며느리는 회사에서 틈날 때마다 CCTV를 확인하며 아이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게 유일한 위로였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건 매뉴얼로 배울 수 없는 할머니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었죠. 며느리는 아이에게 체계적인 케어를 제공했습니다.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 균형 잡힌 영양, 규칙적인 생활 패턴. 이런 건 젊은 엄마의 에너지와 정보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의 장점을 모두 받으며 자랐습니다. 할머니에게서는 사랑받는 경험을, 엄마에게서는 체계적인 성장을 배웠죠. 어느 날 시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키우는 거구나. 며느리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야. 손주 육아는 단순히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가 만나 협력하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가족은 더 단단해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조언합니다. 세대 간 육아 갈등을 해결하는 핵심은 소통과 존중이라고요. 며느리에게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시어머니를 도우미가 아닌 동반자로 대하세요.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고 작은 실수는 넘어가 주세요.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아이가 사랑받는 환경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시어머니에게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며느리의 불안을 이해해 주세요. 첫 아이를 키우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요즘 육아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경험도 중요하지만 시대 변화도 인정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행복입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할 때 아이는 더 풍성한 사랑 속에서 자랍니다. 한쪽의 방식만 옳다고 주장하면 아이는 분열된 환경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세대가 조화를 이룰 때 아이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경험하며 성장합니다. 시어머니는 요즘 손주를 돌보는 게 즐겁습니다. 며느리의 간섭이 줄어든 게 아니라 그 간섭을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머니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가 행복합니다. 할머니의 품에서 뛰어놀고 엄마의 체계적인 케어를 받으며 건강하게 자랍니다. 손주 육아를 둘러싼 세대 갈등. 이건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주제죠. 맞벌이가 늘어나고 조부모의 육아 참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세대 간 이해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두 세대. 그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진짜 가족이 됩니다. 손주를 키운다는 건 단순한 육아가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가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사랑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서 새로운 세상을 배웁니다. 아, 요즘은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구나.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서 여유를 배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되는구나. 두 사람의 만남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엄마의 세심한 돌봄. 이 두 가지를 모두 받으며 자라는 아이는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손주를 키우고 계신 어르신들께 여러분의 경험과 사랑은 결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대가 변했고 젊은 세대의 불안도 이해해 주세요. 그들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육아에 대해 두려워하는 겁니다. 첫 아이를 키우는 그 막막함을 기억해 주세요. 젊은 부모님들께 시어머니의 방식이 구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완벽한 매뉴얼보다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감시하기보다 함께 협력하는 동반자로 대해주세요. 손주 육아는 전쟁이 아닙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도 아니죠.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그 목표는 바로 아이의 행복입니다. 방식은 달라도 마음은 같습니다. 이 한마디가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나은 가족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손주 육아를 하시면서 겪으셨던 갈등 또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한 육아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하는 육아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할머니의 사랑도 엄마의 사랑도 모두 소중합니다. 그 사랑들이 모여 한 아이를 키울 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